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을 것 같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란 질병은 왜 생길까요? 사무직은 오래 앉아서 허리 망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오래 앉아서 운전해서 망가지고, 소위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 많이 들어서 망가지고, 육아하다가 망가지고, 또 재채기 하다 망가지고, 이렇게 뭘 해도 허리가 망가지는데, 과연 디스크라는 질병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50년 전에 라운드 보고서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왜 허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병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 65세를 노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즉 평균 수명이 60세일 때는 관절이 노화가 되고 소위 골병이 들 때쯤에 다른 심장이나 장기 등 문제들로 돌아가시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주요 장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절은 60세까지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60세가 되어도 망가진 관절로 3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퇴행성 관절염, 즉 허리가 망가져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망가진 허리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포함한 이 관절염에 대해서는 어떤 명쾌하고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저 병원에 가봐야지, 의사 선생님 말 들어야지, 어느 병원은 시술을 잘한다더라 이렇게들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 가기 이전에 또는 비싼 치료를 받기 이전에 라운드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라운드 보고서는 뭐냐면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서비스가 아니고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생활습관이 건강에서 43%를 차지한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약 10% 내외다. 이미 이렇게 50년 전 자료에서 건강에서 의료 서비스는 10% 내외로 차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허리가 아프면 자꾸 이 병원, 의료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시술팔이나 일부 이제 자본주의에 타락한 의사들이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건강에서 생활습관이 43%다 이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장 의존하고 믿고 있는 병원은 허리를 낫게 하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허리 질환은 병을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 우리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라운드워크에서 얘기했던 건강 결정력이 4가지 중에서 먼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고 움직임은 거의 없고 스마트폰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바라보고 있죠. 이게 몇 년, 아니 10년 이상만 돼도 어떻게 될까요? 과장해서 표현하면 꼽등이가 됩니다. 척추는 원래 S자 구조로 외부의 힘에 대해 분산하고 버티는 구조입니다. 근데 계속 한 자세로 고정되면 디스크 압력은 계속 누적되고 주변 근육은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만성통증, 협착증입니다. 즉 허리 질환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질병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 결정 요인 환경입니다.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죠. 사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야 하는 직장, 한국 특유의 바닥 생활 문화, 그리고 장시간 운전, 그리고 우리나라는 움직임이 적은 그런 도시 구조.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운동해야지 생각해도 결국 작심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는 약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갑니다. 그냥 의사 말 듣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좀 심하면 이상한 시술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정말 심하면 수술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은 도움을 주는 곳이지 허리를 본질적으로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라론드 보고서에서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죠. 병원에서는 허리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허리 문제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즉 병원은 허리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진통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치도록, 즉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쉽게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망가지는 게 우리 허리입니다.
근데 회복은 병원에서 한 게 메인이 아니고 바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3,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줘야 합니다. 기지개를 펴고 그렇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을 한 번씩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목과 허리는 C자 모양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즉 뒤로 제껴지는, 우리가 신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목을 뒤로 제끼고 허리는 배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자세를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일자목, 거북목 금방 생깁니다. 이 사무직이 허리도 허리 문제지만 특히 목, 경추 쪽이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스쿼트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허리가 C자가 되게끔 전만을 유지하게 하고 물건을 들어야지, 허리를 구부러진 채로 물건을 든다면 이거는 디스크를 박살내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 거의 절반이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살을 빼셔야 합니다. 보통 허리 질환으로 진료실 오시는 분 보면 거진 절반이 좀 좋게 말해서 체격이 있는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뚱뚱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면 당연히 허리가 더 빨리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고관절, 무릎,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허리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허리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다리에 저림과 땡김이 생겨서 걷기도 힘들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허리는 한 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다른 관절 부위보다 관리를 더욱 잘해놔야 나중에 골병이 안 됩니다. 그 외 여러 생활습관 개선 방법이 있지만 이 체중 조절, 즉 살 빼기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무거운 거를 들 때 스쿼트 자세로 해도 뚱뚱하면 결국 우리의 허리는 우리의 살덩어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허리 질환은 암이나 감염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평소의 생활습관이 누적되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즉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순간 허리는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병원에 의존하지 마세요.